백악관이 다음 주부터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의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어 학생들의 백신 접종 확대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악천후로 시작된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결항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지난 주말에만 2천여 편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또 동반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한 때 사상 처음으로 3만 6천 선을 넘어서는가 하면 테슬라는 주당 $1,200를 돌파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 협정 탈퇴와 관련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5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백신이 안전하고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부모들의 마음은 아직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선 백신 접종이 필수라면서 오는 8일부터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백신 접종을 앞둔 부모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백신 부작용 때문입니다. My mom said that she doesn't want us getting it because we don't know the long-term side effects. 심근염 위험은 물론 자녀의 미래 출산 능력까지 대다수의 부모들은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자녀의 접종을 보류하거나 아예 접종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I refuse to put that in my children's body, so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not have to do that.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극히 드문 경우라며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It's very safe. And not only safe, it's effective. It's protecting kids of ending up on the hospital, ending up with complications and even dying.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르면 내일 어린이 백신 접종 승인 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며 백악관은 승인이 나는 대로 다음 주부터 어린이 2,80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녀 백신 접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상당하고 학생들의 백신 접종 선택 여부에 따른 교내 차별 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린이 백신 접종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직원 1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에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까지 부과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백신 의무화 규정을 포함한 비상 조치를 조만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고용주는 직원들이 백신을 맞도록 하거나 아니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사업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사항 한 건당 $14,000, 약 1,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강제 조치에 나선 건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체 국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58%로 아직도 6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Currently, over 60 million Americans who are eligible for vaccination remain unvaccinated. If you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I encourage you to do so.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뉴욕에선 소방관 노조가 선택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정부가 백신을 강요하고 있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That's all we're asking for. That's what we're asking the administration to do. Give us the same amount of time they've given corrections and the teachers.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한 주정부들의 집단 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칸소와 미주리, 아이오와 등 10개 주가 공동 소송에 나섰고 텍사스와 엘라바마주는 별도로 백신 의무화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만간 어린이 백신 접종도 시작될 예정인데 자녀의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부모들이 많아 백신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의 항공편이 지난 주말에만 2,000대 가까이 결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계속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기후 조건 악화로 시작된 항공기 결항 사태에 인력난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인력 부족 사태에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1,800편이 넘는 아메리칸 항공의 주요 노선 항공편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이후에도 오늘 300편 이상이 추가로 취소되면서 탑승객 수백여 명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y flight was 12 hours ago. I haven't been able to get a hold of anybody. It's an hour drive to get here too, so it's like you don't want to come here unless you know for sure you have a flight. LA 국제공항도 오늘 도착 예정이었던 7편 운항이 취소됐고 출발 예정이었던 운항도 결항되는 등 남가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 아메리칸 항공은 올해 말까지 600명의 승무원을 포함한 4,000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피릿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비슷한 이유로 전국에서 각각 2,800편과 2,400편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계속되는 결항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항공편 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던 뉴욕 증시가 또 나란히 동반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6% 오른 35,913.8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8% 오른 46,013.6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3% 상승한 15,595.92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3대 지수 모두 지난달 29일에 이어 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장중 36,0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테슬라는 오늘 전장보다 8.49% 급등하며 1,208달러 59센트로 장을 마감해 1,200달러를 돌파하며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명세의 컨텐츠를 테마로 한 사기 코인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NN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가상화폐 가격이 개발자들이 사기를 저질러 0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발자들이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 가상화폐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명 러그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가상화폐는 지난달 코인당 1센트의 가격으로 출시된 후 화제를 모으면서 한때 시가총액이 200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와 관련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탈퇴 결정으로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 차질을 언급하며 미국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파리 협약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고개 숙인 겁니다. I guess I shouldn't apologize, but I do apologize for the fact the United States, in the last administration, pulled out of the Paris Accords and put us sort of behind the eight ball.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는 중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발도상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며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국가 역시 다른 선진국 지도자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라며 특히 회의에 불참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If I look at China, I think we should remind them that they have the ambition of global leadership that should match with global climate leadership. So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y step up and show what they're going to do.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선 90개 이상의 기후변화 관련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G20 국가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하고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 6개국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내세운 저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도로 제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이상 줄이겠다며 남북 산림 협력으로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7번째 순서로 총회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감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 메탄 서약에 가입하고 2050년까지는 모든 석탄 발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남북 산림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막화를 막고 접경 지역의 평화를 정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기 위한 26번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세계 100여 개 나라 정상들이 참여했으며 북한은 현지 외교관을 대신 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기후협약 탈퇴를 사과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며 국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1위 중국과 4위 러시아는 아예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이후 각국은 2주가량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시점과 방법론에 대한 각국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의미 있는 합의는 이루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에든버러에서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급한 가족 문제를 이유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던 사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자신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바이든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봤으며 당시 야외에서 6피트 이상 떨어져 앉았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돌파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가벼운 증상만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10일간의 자가격리와 음성 테스트를 모두 마친 뒤에 업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방역 당국이 부스터샷을 공식 승인한 직후 3차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 감염 사례를 통한 고위 인사들의 추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오늘부터 관광객과 비즈니스 출장객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리게 하와이 주지사는 지난 8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그동안 권고했던 관광객 방문 자제 요청을 철회하고 오늘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방문 자제 요청 이후 수천 명의 관광객이 하와이 방문을 취소하면서 9월 한 달 동안 방문객 수가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와이대 경제연구소 칼 보넴 소장은 이로 인해 하와이 주정부는 지난 2달간 8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이를 회복하는 데는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연말 연시 연휴 기간에 해외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가장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1회 네바다 아시안 아메리칸 페스티벌이 오늘 12일부터 사흘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엔 아시안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엑스포 부스를 비롯해 태권도와 케이팝 댄스, 가요 콘테스트 등 다양한 무대 공연이 마련됩니다.
주최 측은 팬데믹으로 모든 공연과 이벤트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하고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할로윈을 맞은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6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주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몰린 장소에서 1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52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주에서는 100여 명이 참석한 할로윈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은 팬데믹 기간 급증했고 올해 들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할로윈데이 기간에 서울 이태원에만 17만 명이 몰렸고 축제가 끝난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1,200명 넘게 적발됐고 불법 촬영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캐릭터부터 영화 속 영웅들까지 골목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서울 이태원에만 17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골목길에 사람들이 엉켜 지나다니는 와중에 불법 촬영 신고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이 몸을 숙이더니 바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남성은 말리기는커녕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고 고릴라는 손가락으로 오케이 신호를 보냅니다. 방역수칙 위반도 잇따랐습니다. 술에 취해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몰려든 인파에 거리 두기도 실종됐습니다. 자, 마스크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사흘 동안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전국에서 1,200명이 넘었습니다. 업소에 들어가 단속을 하겠다는 경찰과 모처럼 특수를 기대한 업주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왜요? 왜 출입 못하게 해요? 아 그럼 공문 갖고 오세요. 제가 협조 안 한대요. 도시에서 출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파가 휩쓸고 간 골목은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사흘간 이태원에서는 평소보다 절반 이상 많은 34톤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 환경미화원 19명이 청소하던 곳인데 이번엔 3배가 넘는 61명이 투입되고서야 가까스로 거리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샌메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메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한국 여야의 대선 레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역대 정부 기관장의 친일 행적에 대한 조사와 기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당 통합선대위가 오늘 출범합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광복회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계속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반대로 친일 부역 인사들이 대한민국 주축이 됐던 역사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역대 정부 기관장들의 친일 행적을 조사해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도지사들의 그 이력 밑에 친일 행적을 추가로 기록해 붙여놨습니다. 기록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계속돼야 된다.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선 노인 1인당 매월 100만 원씩 차별 없이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자신의 노인 기본소득 구상과 목표가 같다며 비교적 지지세가 약한 노령층과의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 형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에 매우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음식점 총량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개발이익 환수 같은 자신이 제기한 의제들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제1야당 후보들이 비전과 정책은 제쳐두고 서로 이재명 비방 전문가만 표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은 상임 고문단으로,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등 경선 후보들은 선대위원장단에 포함하는 원팀 통합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하고 오늘 출범식을 갖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당원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투표율이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높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는 대구, 경북과 경기 지역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한 첫날 휴대전화 투표율은 43.8%를 기록했습니다. 책임 당원 57만 명 가운데 25만 명 가까이 참여해 지난 6월 전당대회 때의 최종 기록에 벌써 근접한 겁니다. 지난 2차 컷오프 이후 선거인단에 포함된 19만 명의 표심이 누구에게 쏠릴지가 관심입니다.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는 당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홍 후보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인한 윤 후보의 기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고,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거듭 사과하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책임당은 투표가 제일 급합니다. 내 고향 사람들이 찍어주셔야지 고향에 보훈을 하지요. 윤 후보는 SNS 글에서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며 전당대회 때 새로 들어온 당원들과 함께 하겠다며 젊은 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경기 지역 당원들을 만나선 현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부터 4일까지 또 뭔 사달을 낼지 모릅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벌써 구속시켰을 거예요.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파고들며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 이뤄졌다고 강조했고, 유승민 후보는 두 유력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막판 장외 신경전은 더 가열됐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윤 후보 측이 당원 투표를 협박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홍준표 캠프 대변인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반면 홍 후보 측은 윤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 비율을 왜곡했다며 TK 지역 일간지에 대한 성간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세 번째 대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양당 주자들을 모두 비난하면서 이제는 판을 갈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기싸움도 시작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준비된 미래와 시대 교체를 내세우며 세 번째 대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젠 거대 양당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판을 갈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여야의 후보들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여당 후보는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누어 가지게 해놓고 뻔뻔하게 야당 후보들은 전근대적인 주술 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했던 대선 불출마 발언에 대해선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며 약속 번복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른바 야권 단일화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후보들이 단일화 또는 공동정부를 거론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한때 당을 함께했던 이준석 대표는 무운을 빈다며 냉소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긴다고 당겨지는 분도 아니고 밀친다고 밀쳐내지는 분도 아니고 저희 쪽에서 먼저 제안할 일은 지금 상황에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나선 진보 진영의 단일화 협상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함께 이기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 줄 것이란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정의당 후보와 지도부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염치 없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력으로 당선되시는 길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사자구도로 출발하게 된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돼 단일화 여부는 물론 그 논의 과정 자체도 막판까지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멕시코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민 약 2,000명이 대피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푸에블라주의 한 마을에서 3차례의 가스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요. 50여 채의 가옥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파손됐지만 폭발 전 가스 유출을 의심한 당국은 2,000명의 주민을 대피시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연료 수송용 파이프라인에서 기름이나 가스를 훔쳐내다 파는 연료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당국은 이번 폭발 역시 불법 설치한 장치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 3부 리그 축구 경기 도중 축구장을 찾은 팬이 원정팀 감독에게 총을 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부 지역에서 진행된 경기에서 홈팀 우라칸 라스에레스가 3대1로 경기를 이끌던 중 팬들 사이 총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동안 이어지던 총격은 급기야 원정팀 감독에게 향했고 팔에 총을 맞은 감독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경기는 중단됐으며 구단은 성명을 통해 감독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이런 사태가 발생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훈련하던 동굴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소방대원 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20여 명의 소방대원들은 동굴에서 조난자를 수색 구조하는 기술을 배우다 갑자기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소방당국은 해당 지역엔 최근 비가 많이 내린 것을 원인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 이른바 쌍10일 행사가 올해도 대박 행진을 이어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할인 행사가 시작된 1일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선 불과 1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이 지난해 11월 1일 하루 동안 판매된 액수보다 많았던 브랜드가 총 2,600여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알리바바는 올해 행사 마케팅을 자제하고 있지만 애플사의 제품은 행사 시작 4분 만에 작년 하루치 거래액을 돌파하는 등 새로운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샌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 매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남미의 심각한 마약 중독 실태를 담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줄을 서시오. 마약 대기줄 100m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거리. 어딘가 입장하려는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늘어진 행렬을 쫓아가니 그 끝에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이들이 사려는 건 다름 아닌 마약인데요. 아르헨티나 경찰이 자국의 심각한 마약 중독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드론을 띄워 촬영한 겁니다. 총을 든 마약 조직원들은 구매자들이 원하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줄을 서게 하는 등 지시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당시 경찰이 현장을 덮치자 마약 구매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대마초와 코카인 등을 압수한 경찰은 검거 인원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이들 전원이 독방에 수감돼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 또 이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노 마스크 난동 손님, 원퍼치의 KO입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당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그때 뜻밖의 해결사가 나타나니 냅다 강펀치를 날리는 청년. 노 마스크 남성이 그대로 나가 떨어지죠. 한바탕 수동이 일어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랜드입니다. 당시 조모버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했지만 이 남성은 마스크 의무 착용은 차별이라고 막말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는데요. 보다 못한 다른 손님이 나서면서 싸움은 커졌고 그 순간 파란 옷의 손님이 등장해 난리법석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LA 경찰은 의료 지원을 요청한 사람도 없고 체포된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위해 로마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 논란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말로만 기후위기, 수행 차량 CO2 뿜뿜입니다. 특수병력의 삼엄한 경계 속에 거리에 등장한 수십 대의 차량들. 끝없이 이어진 차량의 정체는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수행 차량인데요. 지난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기 위해 수행원과 취재진 등이 85대의 수행 차량에 나눠 타고 이탈리아 로마 시내를 가로지른 겁니다. 자, 이를 두고 폭스뉴스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의 중요 의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누리꾼들도 바이든의 행보가 탄소 중립 G20 목표와 맞지 않는다라는 반응입니다. 영국 메트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유럽으로 오가는 동안 약 998톤의 탄소 발자국이 발생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요.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가 6.6kg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드림카로 불리는 억소리 나는 슈퍼카가 눈 깜짝 사이 고철덩이가 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7억 원 슈퍼카 한순간의 고철로입니다. 고가의 슈퍼카 한 대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는데요. 우리 돈 7억 5천만 원짜리 람보르기니가 교통사고로 고철덩어리가 된 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건데요. 살벌한 사고는 지난달 31일 밤 홍콩 타이포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람보르기니 차량 한 대와 다른 차량 2대가 충돌해 현장에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중상을 입은 다른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자, 개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던 이름이죠. 말장난 같지만 자식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숨 넘어가겠네. 인도네시아의 김수한무입니다. 자, A에서 Z까지 알파벳을 내열한 이름표를 단 이 아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사는 12살 소년인데요. 장난을 친 게 아니라 실제 이름입니다. 부르다가 숨 넘어갈 이름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아이 이름이 적힌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지가 SNS에 퍼진 겁니다. 화제와 논란이 동시에 일자 소년의 부모는 해명에 나섰는데요. 간단하고 알아보기 쉬운 이름이라면서 마지막 이름인 주주는 아빠와 엄마의 이름을 합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걱정이라면서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이름,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서 자녀 이름을 독특하게 짓거나 너무 길게 짓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멕시코에서는 사랑했던 망자들을 추억하는 특별한 날이 있다는데요. 6번째 키워드입니다. 죽은 자들의 행진, 멕시코 망자의 날입니다. 차들로 가득해야 할 멕시코 도심 한복판이 화려한 분장을 한 행렬로 활기가 넘칩니다. 이승을 떠난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한 건데요. 매년 멕시코의 11월 1일부터 2일은 죽은 친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리며 명복을 비는 망자의 날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돼 2년 만에 재개된 이 행사는 죽은 자들이 1년에 한 번 이승으로 내려와 보고 싶었던 이들을 만나는 날로 죽음과 삶이 한데 어울리는 유쾌한 축제로 여겨지는데요. 축제의 이름은 망자의 날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는 날.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는 의식이 반영된 멕시코인들의 특별한 문화를 엿볼 수 있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B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